2019년 EBS 수능 특강 사회 두 번째 네트워크와 사회관계 지문 들어갈게요. 설명 듣기 전에 문단 앞에 번호 매겨 놓으시고요. 시작할게요. 무엇을 아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를 아는지가 중요하다. 이 말은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한다. 사회학자들은 한 사람이나 집단을 다른 사람이나 집단과 연결하는 모든 직간접적인 관계를 네트워크라고 부른다. 네트워크의 개념. 주의해야 될 포인트는 여기죠. 직접적인 관계뿐만이 아니라 간접적인 관계도 네트워크다. 사회 집단은 이와 같은 네트워크를 확보하는 중요한 원천이지만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다고 모두 사회 집단은 아니다. 네트워크로 연결된 많은 관계는 사회 집단의 중요한 특징에 해당되는 기대 및 정체성의 공유를 결여하고 있다. 기대 및 정체성의 공유를 결여하면 사회 집단이 아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 우편 발송 명부에 올라있는 사람들은 일종의 네트워크지만 우리가 온라인 발송 명부에 같이 올라갔다고 그들과 정체성을 공유하지는 않는다. 그렇죠. 첫 번째 단락의 내용은 뭐라고 정리하시면 될까요? 네트워크의 개념 정도로 확인하시면 되겠네요.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갈게요. 네트워크는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거나 승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주는 등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기여합니다. 네트워크의 장점, 그리고 사회 집단은 이러한 네트워크를 연결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회 집단은 네트워크를 연결한다. 따라서 사회 집단에 가입한 사람들은 네트워크를 통해 이익을 얻고 자신의 영향력을 증가시키기도 한다. 이것이 네트워크의 목적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사회학자들은 사회 집단의 구성원이 됨으로써 얻게 되는 이러한 이익을 사회적 자본이라고 한다. 사회적 자본의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두 번째 단락은 내용 뭐라고 정리하시면 될까요? 네트워크를 통해 얻는 이익인 사회적 자본이라고 하면 되겠죠. 다음 단락으로 넘어갈게요. 사회적 자본은 사람을 효과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데 유용한 사회적 연결망과 효과적인 행동을 지배하는 규범에 대한 이해, 상호 의무감과 신뢰 등 여러 사회적 자본을 포함한다. 사회적 자본에 들어가는 거 뭐가 있을까라고 찾아보면 1번 유용한 사람을 움직이게 만드는 데 유용한 사회적 연결망, 효과적인 행동을 지배하는 규범에 대한 이해, 상호 의무감과 신뢰 등등 여러 가지 사회적 자본을 포함합니다. 사회적 자본에는 사회적 자본이 들어가는데 이 사회적 자본의 예로서 사회적 연결망, 규범에 대한 이해, 상호 의무감과 신뢰. 예를 들어 대학생들이 종종 학생회나 대학신문사에서 활동하는데 그러한 활동은 졸업 후 사회에서 필요한 일을 숙련하는데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준다. 돈이 된다고, 취업할 수 있다고,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다. 또한 사회적 자본은 거시적인 사회적 불평등을 반영하기도 합니다. 무슨 말일까? 일반적으로 성별, 인종, 부의 정도 등은 사회적 자본의 차이를 가져올 수 있는 요소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성별, 인종, 부의 정도로 인해서 차이가 생기면 거시적으로 사회적인 불평등이 생기고 이러한 사회적 불평등을 무엇이 사회적 자본이 반영해 줍니다. 정도겠네요. 세 번째 단락 내용은 뭐라고 정리할 수 있겠어요? 사회적 자본의 의미와 기능 정도로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네 번째 단락, 로버트 퍼트넘은 사람 이름 나오기 시작했죠. 니은에도 사람 이름도 나올 텐데 사회적 자본을 외향적이고 포괄적인 연결 사회 자본과 내향적이고 배타적인 구속 사회 자본으로 구분을 한다. 연결 자본, 연결 사회 자본은 사회적 격차를 넘어 사람들을 통합한다. 반면에 구속 사회 자본은 배타적 정체성과
집단의 동질성을 더욱 강화해준다. 우리끼리는 똘똘 뭉치는데 우리와 다른 저 집단에 대해서는 배타적으로 쟤네들 너무 싫은데 이런 거겠죠. 결국에는 뭐예요? 이 구속 사회 자본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사회 통합은 어려워질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네요. 네 번째 단락의 내용은 연결 사회 자본과 구속 사회 자본 이 정도로 정리가 되겠죠. 다섯 번째 단락. 사회적 자본 관점에서 보면 사회적 자본, 특히 연결 사회 자본은 더 큰 공동체의 한 부분이라는 느낌을 제공해서 다른 집단에 소속한 사람들도 자신과 함께 그 공동체에 포함됐다는 걸 갖게 한다. 우리는 하나예요. 이 집단에 속해 있던 아니던. 퍼트넘은 사회 집단에 참여함으로써 상호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과 협력하는 능력, 신뢰감, 소속감과 같은 사회적 자본을 얻을 수 있고 이러한 종류의 사회적 자본은 효과적인 시민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라고 주장을 한다. 그런 의미에서 사회적 자본이 강하면 민주주의 발전한다. 실제로 국가 간 비교 조사 결과 상대적으로 민주주의가 발달됐다고 평가받는 미국은 시민 참여 수준이 상당히 높은 축이다. 하지만 중요한 얘기는 여기 있지. 최근 30여 년 동안 미국에는 서로를 묶어주었던 다양한 사회 집단에서의 시민적 참여가 줄어들고 있다. 이러한 사회 집단 참여 감소와 대통령이나 의원을 선출하는 선거의 투표율도 60년대 후반을 정점으로 상당히 떨어지고 있다. 사회 집단 참여가 감소하고 투표율도 감소하고 있어요. 이러한 것들이 민주주의의 위기와 공동체 상실의 징후로 받아들입니다. 퍼트넘은 이러한 상황을 위기 상황으로 보고 있는 거네요. 다섯 번째 단락 내용은요. 사회적 자본과 민주주의의 상관성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여섯 번째 문단. 하지만 몇몇 사회학자들은 사회적 참여 방식이 달라졌을 뿐 사회적 참여 자체가 감소한 건 아니라고 주장을 한다. 누가? 데보라 챔버스는. 다른 이야기니까 다른 색깔로 한번 써볼까요? 데보라 챔버스는 일단 뭐라고 이야기를 했다? 사회적 참여의 방식이 달라졌을 뿐 참여 자체가 감소한 건 아니다. 친구 관계를 바탕으로 새로운 유형의 결합과 사회적 연계가 등장한다. 이 중 일부는 정보통신 네트워크를 통해 유지됩니다. 뭐가? 친구 관계라는 새로운 유형의 사회적 연계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친구 연결망은 면대면 접촉을 바탕으로 한 전통적 공동체와는 분명히 다르지만 그러한 방식이 사회적 자본을 연결해서 사회적 연계를 만드는데 덜 효과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현대의 다른 많은 사회운동 역시 기존처럼 주요 채널을 이용하는 전통적 정치 방식에 의존하기보다 웹사이트, 이메일을 통해 직접적으로 조직되고 실행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목격하고 있는 건 민주주의의 종말이 아니라 평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사회적 연계를 추구하는 것이다. 인류는 오랜 기간 매우 가까운 사람들과 폐쇄적이고 제한적인 관계에서 상호작용을 했다. 하지만 산업혁명을 통해서 대규모의 탈인격화된 관료제가 등장을 했고 그 속에서 서로를 알아보지 못하게 되며 사회적 상호작용이 성격이 바뀌게 되었다. 산업혁명을 통해 사회적 상호작용의 성격이 바뀌게 되었다. 어떤 식으로? 폐쇄적이고 제한적인 것에서 서로 잘 알지 못하는 상황으로. 오늘날 정보혁명은 다시 한번 인간의 상호작용을 변화시킨다. 미래의 사회 집단들이 의사소통과 사회적 친밀성에 대해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 줄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고독과 단절 같은 문제가 심화될 수 있다. 따라서 글쓴이가 전체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겠네요.
사람들이 새로운 소셜미디어를 기존의 면대면 상호작용과 더불어 효과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문 마무리가 됐죠? 어머, 6번째 단락 내용 정리를 안 했었네요. 6번째 단락 내용은 뭐예요? 정보통신 네트워크를 통한 사회관계의 변화. 그리고 7번째 단락의 내용은 시대 변화에 따른 사회적 상호작용의 성격 변화. 네, 전체 지문 마무리했고요. 이제 문제 풀러 갈 거예요. 문제 풀면서 왔다 갔다 하거나 문제만 볼 수도 있으니까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잘 따라오세요. 1번, 네트워크를 통해 얻게 되는 사회적 이익과 영향력을 의미한다. 사회적 자본이라는 게 2번째 단락에 있었어요. 이 부분에 있죠? 뭐라고 나와 있을까? 사회적 자본이라는 건 위의 줄, 사회 집단의 구성원이 됨으로써 얻게 되는 이익. 그러니까 1의 1번 맞는 얘기죠. 1의 2번, 시민사회에 대한 개인의 참여를 이끌어내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다. 5번째 단락에 있죠. 추론하기는 하셔야 돼요. 1의 2번은 사회적 자본, 특히 연결사회 자본은 공동체의 한 부분이라는 느낌을 제공해서 그 공동체에 포함된다라는 느낌을 갖게 한다. 이러한 집단에 참여해서 상호 이익을 위해 너도 이익, 나도 이익 이렇게 되니까 이익을 주는데 다들 참여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1의 2번 맞다고 할 거고 1의 3번 성별이나 인종, 부의 정도에 따라 불평등한 분포를 보이는 경우가 있다. 세 번째 단락에 여기에 있죠. 어디에 있을까? 성별, 인종, 부의 정도 등 사회적 자본의 차이에 따라서 사회적 불평등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의 3번 맞는 이야기. 4번 집단 내 동질성을 강화하여 해당 집단과 다른 집단 사이의 통합에 기여한다. 네 번째 단락에 보면요. 연결사회 자본 말고 여기 있죠. 내향적이고 배타적인 구속사회 자본. 구속사회 자본은 어때요? 배타적 정체성과 집단의 동질성을 더욱 강화시켜줍니다. 우린 쟤들과 달라. 우리끼리 뭉쳐보자고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1의 4번처럼 다른 집단 사이의 통합에 기여한다라는 말은 틀린 말이 되겠죠. 그래서 1번의 답은 4번. 1번의 5번, 현대사회에서는 정보통신 네트워크에 의해 사회적 연계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6번째 단락에 있죠? 어디? 데보라 챔버스에 의하면 친구관계 같은 것들은 정보통신 네트워크를 통해 유지되고 서로서로 연계가 됩니다. 라고 했으니까 1번의 틀린 이야기는 4번. 어떤 식으로 정리할 거냐면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거예요. 괜히 노란색으로 했네. 요 밑줄 그어 놓은 것이 1의 1번이 맞다 이야기. 그러니까 1의 1 이렇게 써놓고 그 다음 밑에 사회적 불평등 어쩌고 이야기는 1의 3번 이야기였고 다음 배타적 정체성과 집단의 동질성을 강화해 줍니다 라는 이야기는 1의 4번이 틀렸다라는 거에 대한 근거가 될 거고요. 그 다음 연결 사회 자본은 한 부분이라는 느낌을 제공해서 어쩌고 저쩌고 얘는 1의 2번이 맞다라는 이야기. 그 다음 데보라 챔버스가 이야기한 친구 관계에 해당되는 건 1의 5번이 맞다는 이야기.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밑에 1번 옆에다가 이렇게 써놓으면 되겠죠. 1번에 2번, 두 번째 단락, 5번째 단락, 세 번째, 네 번째, 6번째 단락에 의해 4번이 틀렸었던 것이다. 라고 체크해 놓으면 되겠죠.
2번 문제 보러 갈게요. 기억과 니은을 비교한 내용으로 모두 적절한 것은 기억, 니은 둘 다 사람 이름이었죠. 기억은 로버트 퍼트넘. 니은은요, 데보라 챔버스. 요 두 분이 챔버스 한 이야기들을 찾으러 갈게요. 1번, 기업과 니은 모두 정보통신 네트워크가 인간의 사회적 참여를 감소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골고루 틀린 이야기네요. 왜냐? 일단 정보통신 네트워크에 대해 이야기한 건 니은, 기억은 정보통신 네트워크에 대해 얘기하지 않았죠. 게다가 니은, 데보라 챔버스는 정보통신 네트워크가 인간의 사회적 참여를 감소시켰다라고 보지 않았지. 그래서 1번은 어쨌든 골고루 틀린 이야기. 2번, 기업과 니은 모두 공적인 관계로 이루어진 사회 집단만 네트워크에 포함시키고 있다? 아닐걸요? 니은 같은 경우 데보라 챔버스는 무엇 아주 사적인 친구 관계도 네트워크라고 이야기했으니까요. 공적인 관계로 이루어진 집단만이라고 하면 니은은 틀린 얘기가 되지. 2번 X. 3번, 기업과 니은 모두 사회적 자본이 사회적 연계를 만드는데 긍정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인식한다. 어머, 퍼트넘 아저씨는 이러한 사회적 자본이 민주주의를 발전시킨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니은 친구관계에 의한 사회적 자본이 비효율적이다고, 다른 말로 효율적이지 않다라고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긍정적이었었겠구나라고 추측해야지. 4번, 기억은 네트워크가 사회 불평등을 야기한다라고 보았고, 니은은 네트워크가 사회 통합에 기여한다라고 보았다. 사회 불평등을 야기할 수 있으나 어떻게 기본적으로는 사회 통합에 기여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4번도 틀린 이야기. 옆에다가 이렇게 써놓을까? 둘 다 통합에 기여한다고 했음. 5번, 기억은 시민의 참여로 민주주의가 발달할 수 있다라고 여기고 그러죠. 니은은 시민의 참여 없이도 민주주의가 존속된다라고, 시민의 참여가 없어도 민주주의가 존속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지. 형태가 바뀌어 있을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기본적으로 시민들이 참여하는 겁니다가 전제되는 얘기겠죠. 그래서 2번에 5번도 틀린 이야기.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3번. A의 내용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앞에 A 지문 띄워놓고 보러 갈게요. 마지막 7번째 단락이었었죠? 요 색깔을 써볼까? 오케이. 자, 시작해 봅시다. 여러분들은 문제 보고 있죠? 3의 1번. 산업혁명 이전의 사회 집단 구성원들은 배타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 산업혁명 이후에 대규모로 어쩌고저쩌고 이야기를 하지만 여기 볼게요. 오랜 기간 폐쇄적이고 제한적인 관계에서 상호작용해왔다. 하지만 산업혁명을 통해 어쩌고저쩌고, 산업혁명 이전에는 폐쇄적, 제한적, 이후에는 이러한 것에서 벗어났습니다. 1번 맞는 얘기지. 2번, 산업혁명 이후 사회집단의 사회적 연계는 이전 시대에 비해 더 확장되었겠군. 산업혁명 이후에 대규모의 관료제가 등장했고요. 서로 잘 알지 못하게 되면서 사회적 성격이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 모르게 되겠지. 2번도 맞는 얘기. 3번, 산업혁명 이후 등장한 탈인격화 관료제는 정보혁명 이후 점차 소멸되었군. 산업혁명 이후 탈인격화된 관료제가 등장한 건 맞지. 그렇다고 정보혁명 이후에 탈인격화된 관료제가 사라졌습니다라는 근거를 찾을 수가 없죠. 그래서 3번이 틀린 얘기. 아, 왜 틀려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지문에 없으니까요. 1의 4번. 정보혁명 이후에 나타난 새로운 의사소통 방식은 친구관계를 바탕으로 할 겁니다. 정보혁명 이후에는 인간의 상호작용이 변했죠. 어머,
의사소통과 사회적 친밀성에 대해 그러니까 정보혁명 이후에는 집단들의 의사소통과 사회적 친밀성이 높아진다고. 사회적 친밀성이 높아지는 건 뭐예요? 친구관계지. 친구관계.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사적인 친밀성을 느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4번 맞는 얘기. 3회 5번 정보혁명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고독과 단절은 공동체 상실의 징후와 관련된 것일 수 있겠군. 그렇지 않겠어요? 심각한 고독과 사회 단절 문제. 이 이야기는 뭐예요? 고독 혼자 있어요. 단절 다른 사람과 끊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에 속해 있지 않아요. 세상에 나 혼자예요. 공동체 상실의 징후라고 볼 수가 있겠네. 그래서 맞는 이야기 3번에 틀린 거 답은 몇 번? 4번 정도가 되겠죠. 그러면 앞으로 넘어와서 뒤로 넘어와서 어디가 있을까? 4번이 아니라 큰일 날 소리 하고 있네. 3번이라고 확인해 놓으면 되겠고 정보혁명 이후에 점차 소멸되었고 옆에다가 그런 얘기 없는데 근거 없음. 이렇게 체크해 놓으면 되겠죠. 4번 보러 갈게요.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맞는 것 찾기죠. 고등학교 졸업한 A씨는 땡땡고등학교 동문회에 가입했다. 동문회 회장은 유명 기업인인 B씨가 맡고 있고 각 계층의 유명 인사들이 많이 소속되어 있다.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 고등학교 동문회는 어떻게 해요? 일종의 네트워크지. 전국적인 조직을 가지고 있는 땡땡고등학교 동문회 출신들은 회원이 운영하는 기업체의 동문 사람들을 추천해주거나 회원 소유의 각종 사업체 이용의 할인 혜택 등을 제공한다. A씨는 땡땡고등학교 동문회에 가입 후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의사소통을 좀 더 활발하게 하기 위해 인터넷 커뮤니티 개설을 주도했다.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방식이 새로워지고 있죠? 이를 통해 회원들은 1년에 몇 번 정기적인 모임에서만 이루어지던 소통을 네트워크를 통해서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상시적으로 행할 수 있게 되었다. 최근 이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땡땡고등학교 동문회는 NGO 단체 세모세모와 연결하여 결식아동을 돕는 캠페인을 벌였고 취지에 공감한 동문회 회원이 성금을 모아 결식아동들에게 도시락을 제공하고 있다. 아주 훌륭해. 1번 B와 A는 서로 알고 지내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 직접적으로 아는 사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A씨의 인적 네트워크에 포함될 수 없겠군? 아니요. 포함될 수 있어요. 왜? 인적 네트워크는 직간접적인 관계 모두 포함하는 거였으니까 1번 틀린 얘기. 2번 땡땡고등학교 동문회의 인터넷 커뮤니티 개설 이후 회원의 사회적 연계는 이전보다 훨씬 줄어들게 되었군? 아닐걸요? 뭐라 그랬는데요? 1년에 몇 번 정기적인 모임 하다가 상시적으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소통하는데 줄어들었다라고 말할 수가 없죠. X. 3번 땡땡고등학교와 세모세모가 함께하고 있는 캠페인은 기존의 면대면 상호작용과는 다른 그렇지 얼굴 직접 맞대지는 않을 거니까요. 새로운 다른 성격의 새로운 사회적 연계를 추구하는 것이다. 맞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일단 답은 3번. 4번 땡땡고등학교 동문회가 회원들에게 각종 혜택을 줍니다. 동문회에 회원을 연결한다. 연결사회자본 아닐 거예요. 앞에 나와 있는 연결사회자본 관련된 지문 한번 위치 보러 갈게요. 어디에 있을까? 네 번째 단락에 여기에 있죠. 우리들끼리잖아. 우리들끼리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내향적이고 배타적인 구속사회자본이지. 자신들끼리 이익을 주고받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요거는 연결사회자본이 아니라 구속사회자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네요. 4번 어쨌든 X 그리고 어떻게 고친다? 연결사회자본이 아니라 구속사회자본이다.
5번 땡땡고등학교 동문회 회원과 A씨는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지만 정체성을 공유하고 있지 않다고 큰일 날 소리. 땡땡고등학교 동문회원이면 땡땡고등학교 졸업한 사람들일 텐데 그것으로 여기 고등학교 졸업생 모여라. 그것 자체가 정체성 공유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틀린 이야기. 사회 집단으로 보기 어렵겠군. 아니요. 이거 사회 집단 맞죠. 5번도 역시 골고루 틀려서 X. 답은 3번. 마지막 문제 풀러갈게요. 보기에 부르뒤의 관점에서 윗글의 네트워크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그러면 우리는 보기에 부르뒤에 이 아저씨가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한번 찾으러 가야 되겠죠. 프랑스 사회학자 피에르 부르뒤에는 계급 위치를 특정짓는 것으로 자본을 들면서 자본을 통해서 사람들이 계급 위치가 결정이 됩니다. 경제적 자본, 문화적 자본, 사회적 자본, 사회적 지위 개념과 유사한 상징적 자본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네 가지 자본은 서로 연관되어 있고 어떤 자본의 소유가 다른 자본을 추구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다시 말해 자본의 소유는 또 다른 자본의 소유를 가져오고 이렇게 형성된 자본은 인간의 사회적 계급을 결정합니다. 이렇게 결정된 계급은 인간 사이에 별론데 구별짓기 도구가 되고 이를 통해 사회적 계급 구조는 공고화, 튼튼해집니다. 자본이 자본을 부르면서 같은 자본, 다른 자본 부르면서 결국엔 사람들 사이에 구분이 지어지고 계급적 사회 구조가 튼튼해집니다. 이 이야기네요. 1번 네트워크를 통한 사회적 소통은 인간 사회를 구분짓고 분열시킬 수가 있다. 정답. 바로 그 얘기 계속하고 있는 거잖아요. 인간 사회를 구분짓고 분열시킬 수가 있다. 구분짓고 분열시킬 수 있다. 무엇이? 자본이. 이 자본을 통해서 어떻게 서로 연관이 지어져 있으면서 1번 맞는 얘기겠죠. 2번 네트워크는 현실 사회에서 사회적 자본을 다른 자본들과 통합시키지 못하고 아니요. 여기에 나와 있을 텐데 어디 있을까? 자본의 소유는 다른 자본의 소유를 가져오며 그러니까 2번 틀린 얘기지. 다른 자본과 통합시키지 못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른 자본과 통합시키고 있죠. X. 네트워크가 사회적 자본과 다른 자본을 적극적으로 연계해야 구별짓기가 희석될 수가 있다? 아니요. 자본이 다른 자본과 소유하고 연계가 되면 결국에 구별짓기가 되는데 구별짓기가 오히려 더 강화될 수 있겠죠. 3번 X. 4번 네트워크는 사회적 자본만을 부각하여 그래? 이러한 이야기 근거가 없는디? 자본들 간의 연계와 통합을 원활하게 작동하지 못하게 위의 예를 보면 오히려 원활하게 작동하고 있는데요. 4번 X. 네트워크는 배타적 성격으로 인해서 자본들 사이의 연관을 단절시켜 일단 연관성 단절되는 게 아니고 계급 형성을 억제하는 게 아니라 계급 형성을 초래한다. 유발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네요. 배타적 성격이 있기는 있으나 단절시키는 거 아니고 계급 형성 억제시키는 거 아니죠. 왜? 위에 대놓고 구별짓고 계급 구조가 생긴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요. 5번 확실히 틀린 얘기지. 맞는 이야기는 1번. 수고하셨습니다.